유동화 전략 한번 자세하게 우리 박사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이쪽이 가장 크게 치고 여기는 안 치고 그러게. 이쪽만 보고 강의해야 되겠어. 박수 치고. 지난 시간에서 이제 법인자산 유동화 전략이거든요. 법인이어야 되고 자산이 많이 쌓여 있는 법인이어야 되고 법인에 쌓여 있는 자산을 주주에게 가지고 오려고 하는 니즈가 있어야 되고 가지고 오는데 세금이 50% 가까이 되니까 50%보다 더 낮은 세금 또는 없는 세금으로 가져오는 것을 희망하는 대표들이 많다.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표님들이 법인 돈이 쌓여 있는데 왜 가지고 나가지 않느냐, 주주들이. 가지고 나가지 않는 이유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세금이 많은 이유는 뭐냐? 이제 배당소득이라고 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배당소득 또는 급여소득. 모든 소득세는 최고세율이 구간마다 좀 다르겠지만 최고세율이 49.5%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로 이제 대표들이 법인에 쌓인 매년 이익이 10억씩 났다 이거죠. 10억씩 났으면 그 10억은 누구 돈이냐면 주주 돈이거든, 주주돈. 주주돈인데 주주들이 안 가져가요. 우리가 만나는 중소기업들은 주로 가족 중심으로 주주가 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가족들이 가져가야 될 돈이거든요. 근데 안 가져간단 말이죠. 안 가져가는 이유는 세금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안 가져가면 그게 어떻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냐면 유보시킬 수가 있어요. 그 법인 내다가 일단 안 가져가고 이렇게 밀어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유보된 장소가 어디냐면 재무상태표상 어디예요? 유보되어 있는 장소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에요. 근데 개인사업자들은 유보시킬 수가 없어요. 개인사업자는 올해 10억이 났다고 올해 10억에 대해서 세금 다 내고 또 20억에 세금 다 내고 5억에 다 내지만 법인은 안 가져가면 돼요. 안 가져가면 법인에다가 유보시킬 수 있다.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다 유보되어 있어요. 그럼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어떤 돈이냐? 주주들 돈이라 보시면 주주 몫이다. 우리가 만난 중소기업들은 좀 대부분 다 가족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주주들이 가져가야 될 몫입니다. 그런데 안 가져가고 있는 이유는 이제 세금 때문에 그렇다 했는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꿀단지예요. 사장 입장에서 이게 애물단지. 만일에 안 가져가고 있다. 미처분 이익이면 계속 쌓여가지 않겠습니까? 10억씩 났는데 10년 동안 안 가져갔어요. 그 미처분 이익이 얼마 쌓여 있는 거예요? 100억이 쌓여 있는 거죠. 이 100억이 쌓여 있으면 지금 세금 사장님들은 안 냈다라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소득세는 안 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세금으로 걷어가냐? 무슨 세금으로 걷어갈까 이거요? 법인세? 무슨 세금으로 걷어갈까요? 상속세로 걷어가, 상속세로. 자, 왜 상속세로 걷어가냐?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계속 쌓여가면 100억이 쌓여있다, 200억이 쌓여있다. 그럼 이걸 뭐냐면 자산 성격이, 자산 성격이니까 우리가 주식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이라는 게 있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봅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보고 순자산가액이라고 그래요. 그럼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가액은 그게 바로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죠. 자본 쪽에가 이익잉여금이 있거든요. 우리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쭉 보면 기업의 모든 재무상태표는 자산이 있죠.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어요. 자, 그럼 자산이 100억이다 그러면 부채가 50억이야. 그럼 자본이 50억이라는 소리거든요. 그 자본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또 나누면 자본금하고 자본활동으로 인한 늘어난 자본잉여금하고 이익활동으로,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이익활동으로 늘어난 이익잉여금이 크게 보면 이렇게 여러 또 항목이 있지만 크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총 50억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이익잉여금이 계속 늘어났어요. 늘어나면 이게 어디로 가는 효과가 나타나요? 일로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요. 대차가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바로 이익잉여금은 자산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비슷한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러면 순자산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면 자산가액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올라가죠. 그럼 주식 평가할 때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올라가거든. 여기서 세금 문제는 이게 다 누구 돈이냐면 자본은 주주돈이거든, 주주돈. 주주들이 법 있는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돈이에요. 그 자본 중에서 세금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본금을 가져가도 되고 자본잉여금을 가져가도 되고 이익잉여금을 가져가도 돼요, 주주들이. 근데 자본금을 가져갈 때는 무슨 세금을 냅니까? 비과세예요. 세금이 없어요. 근데 자본잉여금을 가져갈 때도 대부분 다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비과세예요. 이익잉여금을 가져가면 소득세를 내야 돼, 배당소득세를. 대표들 입장에서는 이익잉여금 배당소득 때문에 못 가고 점점 쌓아두면 결국은 소득세는 안 내지만 자산 성격으로 가기 때문에
잉여금에 대해서 주식 평가를 하면 상승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계산할 때 많이 낼 수밖에 없다.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꿀단지예요, 애물단지예요. 이익잉여금이. 애물단지죠. 세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처리하려고 봤더니 소득세를 내야 되고, 이걸 소득세를 안 내고 자꾸 유보시켰더니 상속세 및 증여세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애물단지예요. 대표들은 애물단지를 제거하려고 그럴까요? 가만히 모셔두려고 그럴까요? 제거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제거하고자 한 니즈가 상당히 강합니다. 자, 반대로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게 이익잉여금을 가져가면 무슨 세금을 한다고 그랬어요? 소득세로, 배당 소득세를 걷어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익잉여금을 안 가져가네? 그래, 가만두면 돼요. 나중에 무슨 세금으로 걷어가면 돼요? 상속세로 걷어가면 돼요. 그럼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게 애물단지예요? 꿀단지예요? 꿀단지죠. 그 국세청 꿀단지가 사라지기를 바랄까요? 가만히 모셔둬야 될까요? 모셔둬야 되겠죠. 자, 서로 대척점에 있습니다. 대표님은 애물단지, 국세청은 꿀단지. 그러니까 한쪽은 제거하려고 그러고 한쪽은 제거되는 것. 이게 만약에 사라졌어요. 100억이던 게 100억이 있었는데 이게 사라졌어요. 줄어들었어요. 50억으로. 그 50억이 어디로 유출됐다는 소리죠. 국세청 입장에서는 꿀단지가 줄어들었죠. 꿀단지가 줄어들었으면 가만히 줄어들었구나 그러겠어요. 왜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그러겠어요. 확인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잘못 손대면 세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꿀단지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손을 대면 조사를 받는 게 일반적인 관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조사를 통해서 꿀단지가 제거돼서 국세청 입장에서 근데 낮은 세금을 냈거나 세금 아예 안 냈네.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갔으면 꿀단지가 사라져도 세금을 걷었으니까 국세청에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이익잉여 꿀단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안 냈거나 낮은 세율로 가져갔다 그러면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서 이게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프로세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익잉여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보면은 해소해야 되는 대표 입장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자기 주식 갖고 활용하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는 거죠. 자기 주식을 갖고 활용하려고 그러면 자기 주식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냐면 상법 절차에 따라서 자기 주식 취득하는 절차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건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주식 취득을 잘 해놓으면 그 주식 취득 가지고 어떻게 이제 정리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오늘 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익 소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자기 주식 취득하면. 자기 주식 취득 절차를 정리하면 어떤 총 3가지 조건을 통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배당 가능 이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균등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균등한 조건이 매우 민감한 이제 프로세스상 중요한 사항이 돼요. 그 균등한 조건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시행령에 보면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20일에서 60일 동안 매수, 양수도 할 기회를 주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잘 이제 유상 감전 이익소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 주식 취득 절차의 프로세스를 잘 해야 된다라는 기본 전제하에 유상 감전 이익 소각이 진행되는 건데요. 이 소각 종류에는 크게 보면 이제 감자와 이익 소각 2가지 종류가 있어요. 감자는 절차는 뭐냐면 자본금도 줄고 여기에 있는 자본금 있죠? 이 자본금이 5천만 원짜리다 가정을 하면 이게 5천만 원짜리다 그러면 이 자본금 감자는 자본금 중에 주식수도 줄고 금액도 줄어들고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감자예요. 이익 소각은 뭐냐? 자본금 금액은 변동이 없어요. 그대로 변동이 없고 주식 수량만 줄어드는 거 보고 이익 소각이라고 그래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감자를 하면 자본금 감소하고 이 절차가 좀 더 엄격합니다. 왜 엄격하냐면 자본금을 줄이는 행위는 투자자들이라든지 이해관계자가 있거든요. 이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냐? 알려줘야 돼. 내가 자본금 줄이려고 하는데 이해관계자를
당신들 이의제기 있으면 내한테 이의제기를 하라 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게 뭐냐면 채권자 보호 절차예요. 이 채권자 보호 절차를 기본적으로 최소 한 달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가. 그리고 주총 결의도 특별 결의예요. 자, 제가 강의하고 왔죠. 특별 결의와 보통 결의가 있다. 자, 특별 결의는 의결 정족수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예, 3분의 2라고 그랬어요. 보통 결의는 2분의 1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특별 결의에 해당되는 게 뭐 정관 개정이라든지 회사 주식을 감자한다라든지 증자한다 이런 것이 다 특별 결의에 해당된다. 특별 결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주주가 3분의 2가 안 된 상황에 있어요. 타인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감자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타인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주로 이제 대표님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타인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행위를 했을 때 상당히 제약 요인이 많이 있다. 그래 주식을 대표님 중심으로 가족 중심으로 빨리 모으는 작업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익 소각은 자본금은 줄지를 않고요. 자본금은 변동이 없어요. 주식 수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안 주니까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본금 그대로 있으니까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절차가 간단해요. 그럼 뭘로 하면 되냐? 이사회 결의로 하는 겁니다. 이사회 결의를 하는데 이사회가 없어요. 이사회가 없으면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주주총회, 대표가 이게 이제 승인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모든 프로세스가 이익 소각은 절차가 채권자 보호 절차라는 게 없기 때문에 30일이었기 때문에 이 감자보다 기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고요. 자본금 감자는 기간이 최소 30일에서 60일. 아까 또 뭐가 있었어요? 주식 취득 절차가 있었죠. 전 단계. 주식 취득 절차가 있으면은 며칠 최소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20일에서 60일 줘야 되고 또 며칠 전에 통보해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2주 전에 통보해 줘야 되고 그 역산해서 이 계산을 잘 해놓고 가야 되는데 이 날짜 프로세스를 잘 정리하지 않고 진행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문제 제기를 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 문제를 보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나와 있어. 세금은 이 차이분에 대해서 의제배당으로 본다는 거죠. 자, 대표가 주식을 전체에서 팔은 금액이 20억을 팔았어요. 취득해서 법인에서 시가로 취득하거든요. 이해가 안 되세요? 현재 주주가 대표가 80%를 갖고 있고 자녀가 20%를 가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자기 주식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균등하게 취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균등하게 취득해야 했는데 대표 지분만 20억 정도를 취득했어요. 그럼 대표 지분만 취득하려고 그러면 아까 절차의 정당성 지난 시간에 했던 그걸 지키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대표는 20억에 상당한 게 아니면 액면가로 보면 이게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5천만 원 정도 되는 걸 갖다가 시가로 취득해야 되거든요. 왜 시가로 취득해야 되냐? 아들은 취득하지 않고 아버지만 취득했기 때문에 대표만 취득했기 때문에 시가로 취득하지 않으면 무슨 현상이 되냐면 여기가 시가가 20만 원짜리로 가정을 하면 아버지가 예를 들면 20만 원에 팔지 않고 1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아버지가 저 2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건데 10만 원을 팔았으니까 얼마만큼 덜 받은 거예요? 10만 원만큼 덜 받았죠. 10만 원만큼 덜 받고 주식을 팔았어요. 그러면 누가 이득을 가져간 거예요? 자녀가 10만 원만큼 이득을 가져간 거 되죠. 그 자기 주식 절차에 따라서 시가를 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시가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시가로 가다 보니까 한 주당 가격이 20만 원 가니까 그 판금액 20억이에요. 그러면 사장님은 세금 어떻게 내야 되냐? 양도 대가가 20억. 원래 시대가 5천만 원이죠? 이 19억 5천. 19억 5천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돼요. 양도세. 그런데 자기 주식을 갖고 있으면 양도세를 내면 되는데 취득해서 소각을 갚버렸네요. 소각 또는 감자를 갔어요. 감자를 갔으면 사장님이 판 주식이 사라졌다는 거죠. 세금이 이제 양도소득이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무슨 세금을 간다고 그랬어요? 배당소득으로 간다. 의제배당으로 간다. 의제배당 세금 계산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 19억 5천에서 세율, 최고 세율이죠. 49점 지방세까지 5%로 계산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각 목적이 아니라 그냥 보유와 양도 목적으로 가면 27.5% 세율로 간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차익에 대해서 왜 의제배당으로 보냐라는 거는 소득세법에가 이렇게 나와 있다. 이제 보시면 쭉 읽어 유상감자로서 의제배당 계상은 받은 대가와 세법상 취득 가액 차이분에 의해서 과세한다라고 나와 있고 개인주주인 경우 근데 법인주주일 수도 있어요.
여기가 대표가 아니라 지분을 A 기업에서 갖고 있는 지분을 만일에 팔았다 그러면 이득을 누가 가져간 거예요? 법인에서 가져간 거죠. 또 법인은 어떻게 처리되냐? 법인은 또 법인세법에 보면 보시면 분배금의 의제라고 해서 법인세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주주, 개인주주 다 의제배당으로 본다. 수입 시기란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주식 취득을 2년 전에 해놨어요. 2년 전에 해놓고 있다가 지금 감자를 하네요. 그러면 2년 전에 세금 무슨 세금을 냈겠어요? 양도소득세를 냈겠죠. 양도소득세 27.5%를 냈겠죠. 근데 지금은 2년 있다가 감자 처리를 해버렸어요. 소각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세금이 2년 전에 27.5%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슨 세금으로 계산하냐면 배당소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 시기를 그럼 언제로 보냐? 자기 주식 취득 시기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이사의 결의 또는 주총 그날을 보고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표들이 쉽게 소각 감자를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금이 많이 나와버리니까. 이게 바로 자기 주식 갖고 있다고 해서 소각 감자로 들어가면 이렇게 세금이 다시 부과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가 좀 전에 잠깐 설명했던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20만원짜리 10만원에 취득해버리면 자녀한테 이익이 전가된 걸로 본다라고 그랬죠. 그게 이 내용인 거예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주주가 복수로 있는 경우,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는 경우에 아버지 주식만 처리를 하면, 시가로 처리하지 않으면 아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 또는 아버지가 고가로 가져갈 수도 있고 저가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시가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소각하는 경우 이 감자를 위한 주총 결의를 봐서 증여일로 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크게 보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10만원짜리를 5만원에 소각하면 이제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고요. 이때는 이렇게 계산을 해요. 시행령에 나오는데요. 감자한 주식도 한 주당 평가액, 소각 시 지급한 한 주당 평가액을 빼요. 감자 주식의 총수를 곱해요. 대주주 등의 감자의 지분율을 곱해요. 감자한 주식이 한 주당 평가액이 20만원, 지급한 금액이 20만원, 20만원 빼기 20만원 얼마요? 0이죠. 0을 아무리 곱하고 나눠도 0이죠. 과세가액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한 주당 평가액이에요. 근데 만일에 한 주당 평가액이 10만원, 근데 지급한 대가가 5만원, 그러면 10만원 빼기 5만원은 얼마예요? 5만원이죠. 5만원 가지고 곱하고 하면 금액이 결정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 증여세 과세가액이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그렇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한 주당 평가액이다. 국세청에서는 이제 조사를 할 때, 아까 자본금이 없어졌으니까 조사를 할 때, 첫째는 자기 주식 절차가 잘 됐냐를 보고요. 그러니까 주총 결의서라든지 이사회 결의서를 확보를 달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뭘 달라고 그래요? 주식 평가서를 달라고 그래요. 주식 평가가 잘 되어 있는지 잘못되어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과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는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말씀드리고, 높은 대가로 이제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 높은 대가는 뭐냐면 10만원짜리인데 대표님이 아버지가 20만원에 가지고 나갔어요. 또는 아들이 10만원인데 자녀가 20만원에 가지고 나갔어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낮은 금액으로 가져가면 세금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높게 갔다 고가 감자, 아까 낮은 금액으로 가는 거는 저가 감자라고 그러고요.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대가를 줘서 가지고 나가서 감자를 고가 감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20만원짜리 한 주당 가격을 아들한테 돈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요. 20만원짜리 계산하니까 전체에서 한 자녀 가치가 6억 분이 안 돼요. 근데 아들이 집을 좀 사야 돼, 집을. 집 사는데 자금이 한 10억 정도가 필요해요. 그럼 6억을 많지만 팔면은 돈이 부족하죠. 근데 6억 가치를 갖다 여기 갖다 10억에 팔았어요. 법인에다가. 그리고 감자채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누가 손해를 봤어요? 주주, 남아있는 주주. 아버지가 손해를 봤죠. 둘 주주가 대표와 자녀 1, 2가 있었는데 이 가치가 6억이었는데 10억을 빼고 가져갔단 말이죠. 그럼 주주돈이라고 그랬어요. 자본 쪽이 이익잉여금 등은 주주돈인데 이 주주가 돈을 덜 가져갔어요? 덜 가져갔어요? 덜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 남아있는 주주는 이익에 손해예요. 손해가 났잖아요. 그죠? 손해가 났으면
이 사람이 손해낸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익 본 사람이 과세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증여세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는. 근데 반대예요. 아까 앞에서 봤을 때 6억인데 3억을 갖고 나갔어요. 그러면 적게 갖고 나간 거죠. 이 3억에 대해서 이익을 누가 본 거예요? 아버지가 본 거죠. 그 이익을 본 사람이 있잖아요. 이때 아버지한테 과세를 한다라는 의미예요. 이걸 보고 저가 감자. 근데 반대로 지금은 6억짜리를 10억을 가지고 나갔어요. 이런 경우는 뭐냐? 고가 감자. 고가 감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뭐냐? 액면가, 이게 액면가가 5,000원짜리예요.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 4,000원으로 평가가 됐어요. 이때 4,000원짜리인데 고가 감자로 가지고 나가면 증여세가 나옵니다. 근데 액면가를 초과하는 경우 5,000원짜리인데 우리가 주로 만나는 기업은 5,000원 액면가를 다 초과를 하죠. 이런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법이 높은 대가로 소관, 고가 감자를 한 경우에는 한 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거. 한 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는, 한 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 고가 감자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런데 시가 평가 금액이 액면가보다 초과되는 경우 고가 감자라면 과세하지 않는다. 여기서 세법을 개정하면 빨간색을 싹 사라지면, 지워버리면, 세법 개정에 지워버리면 고가 감자를 무조건 하면 과세할 수도 있겠죠. 제가 봐서 이제 세법 개정이 일어나야 될 파트가 여기 파트다 보시면 돼. 빨간색을 지울 수가 있다. 그럼 고가 감자를 하면 뭐가 좋냐는 거죠.